다음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갈 텐데 6년 7개월 만에 패스트트랙 사건의 1심 결론이 나왔습니다. 당시 어떤 사건이었는지 영상 보고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인지 열어주시겠잖아. 내가 언제 그랬어? 가만히 있었지. 단순하게 저를 방에서 못 나가게 막고 계실 뿐입니다. 저는 여기 창문을 뜯어서라도 나갈 수 있도록 지금 경찰과 소방에게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재판은 지금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민주당의 의회 독주, 폭주를 막아서느냐 마느냐의 재판입니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네 분 나오셨습니다. 서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성치훈 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철현 전 국립정책연구위원, 이준욱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조금 전에 법원에서 1심 선고가 났습니다. 정리해드리면 나경원 의원과 송원석 의원 모두 벌금형을 받았고요. 하지만은 의원직 상실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직을 유지하는 법률형이 나왔습니다.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이 2년을 구형했지만 벌금 2,400만 원. 그리고 송원석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벌금 1,150만 원. 벌금 500만 원 넘으면 이거 의원직 상실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시겠지만 이게 여기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 국회의원으로서는 의원직을 유지하느냐 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오늘 판시를 보면은 재판부가 상당히 공소 사실을 모두 다 인정을 하긴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법사항이죠. 패스트트랙 부분이라든지 공무집행을 방해한 부분들 모두 다 위법사항이 다분하고 이걸 어떤 국회의원으로의 저항권으로 보기는 쉽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위법행위를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의원직에 대한 상실에 대한 결정은 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 합산을 보면 저도 2,400만 원, 벌금이 1,150만 원이면 사실상 의원직 상실한 줄 알았죠. 그런데 분리선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국회법상에 있어서는 나경원 의원뿐만 아니라 나머지 패스트트랙으로 이 재판을 받은 의원들에 대해서는 다 40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그러니까 500만 원 이하의 어떤 선고를 함으로써 의원직 상실을 면하게끔 판단을 내려서 저는 사실 법원이 이게 6년 전 일입니다. 국회 회기로 따지면 지금 22대인데 20대 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6년 전의 일을 가지고 의원직의 상실에 이르는 어떤 결정을 하기는 부담스럽지 않았냐. 그래서 저는 합산은 2,400만 원이라는 전체 벌금형은 해서 경고는 줬으나 의원직 상실의 부분은 좀 면하게 좀 부담을 좀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법 위반을 적용하면 500만 원 이상이 되는데 국회법 위반에 대해서 500만 원 다 미치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걸 합쳐서 저렇게 벌금형이 늘어났다는 건데 그러면서 재판부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이게 6년 7개월 전의 일이니까 그동안에 이제 선거들을 거치면서 피고인들이 좀 피해를 봤다. 이런 거를 참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후에 치러진 21대 그때 총선 때 나경원 원내대표가 낙선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어떤 재판부 입장은 어쨌든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회의를 물리력으로 막으려고 한 것은 국회법 위반은 맞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충분히 그렇게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걸 인정한다고 보이거든요. 저는 나름대로 재판부에서는 정치적 정당 방해를 저는 인정했다고 보이는 부분이 어쨌든 양형 참작 사유를 보면 그때 당시에 준연동형 비례제라는 선법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이 군소정당하고 야합해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처리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자유한국당으로 볼 때는 그 회의를 막아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고도 남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신속 처리 안건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그때 당시에 합헌이긴 하지만 헌법재판관 9분들 중에서 4분이 그 부분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번에 양형에 다 반영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도 현장에 있었긴 하지만 그때 계속 있었는데 그때 상대 상황을 보면 이것이 정말 단순하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아마 우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선거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었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공수처법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을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아마 그때 자유한국당이 그 여러 가지 부분들을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의를 여러 장소로 옮기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 부분을 찾고 있었는데 우연하게 국회의원과 7층에서 백혜련 의원의 보좌관이 예. 그 의안을 내는 걸 발견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걸 막아쓰게 됐는데 갑자기 이리저리 이제 뭐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막아쓴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 우발적으로 벌어진 상황이었고 예. 3일 뒤에 직접적으로 의안을 접수하지 않고 메일로도 접수가 가능했거든요. 전자 발의 입법 시스템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싱겁게 끝난 그냥 해프닝과 같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예. 얼마든지 좀 대화하면 국회 안에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법 영역에 가서 저런 식으로 어떤 결론이 내려진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데 성취부님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이 사건이요? 그러게 말입니다. 너무 오래 끌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우발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저 당시에 현장에 있었거든요. 저도 그 당시에 국회 보좌진이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3일 내내 저런 몸싸움이 벌어졌고요. 그러니까 의원과를 점거했고 예. 그리고 당시에 그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 소속 의원 중에서는 팩스로 보내니까 팩스를 찢어버리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뭔가 이런 행위들이 사실 국회 선진화법이란 게 2012년 이전까지 사실 국회가 몸싸움이 참 많았잖아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께서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았고 2012년 그때 국회 때는 뭔가 국회 그 회의장에서 최루탄까지 터지는 뭐 그런 일들까지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여야가 합의해서 한쪽 정당이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여야 모두가 합의해서 이제 우리 몸싸움은 하지 말자. 물리적 충돌은 하지 말자라고 결의를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까지 사실 7년이나 걸리는 7년 동안이나 그런 몸싸움이 없었고 사실 2019년 그 이후에도 몸싸움은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께서 만약에 이 규칙이 깨지게 된다면 또다시 국회 회의장 내부에서 의원들끼리 몸싸움하고 치고박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보시게 될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법원이 물론 의원직 상실은 면하게 해줬지만 매우 중한 유죄 판결을 내려준 것이 이렇게 싸우는 것, 본인들이 만든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엄하게 판결한 것이다. 전 그렇게 예. 봅니다. 그럼 이준호 대변인 지금 뭐 나경원 의원이나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제 뭐 1심이긴 합니다만 뭐 족쇄를 어느 정도 덜어낸 겁니까? 그렇죠. 이제 2심에 올라가게 되면 이거보다 더 벌금이 낮아지는 것밖에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 훨씬 더 낮아질 거고 아마 한 절반 정도 수준이 낮아지거나 아니면 아예 벌금이 아예 없어지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면 국회 선진화법이 사실상 이제 선언적인 입법이어서 뭐 식물 입법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대상자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을 한테 적용시키기가 좀 껄끄럽다 해서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국회의원들을 제재하는 입법이 실효성 있는 입법이다라는 것이 이번에 한번 처음으로 이제 증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여야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대상이 많긴 하지만 다음 주에 또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선고가 나오거든요. 패스트트랙 관련돼 가지고 네. 과연 이제 여야 구분 없이 공정하게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국민의힘과 똑같은 수준의 어떤 벌금이 나올지 지켜볼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